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올림픽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영광의 무대입니다. 땀과 눈물로 일군 메달. 국민의 환호 속에 빛나는 순간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과 논란에 휩싸인 스타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한때 정상을 차지했던 이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을까요? 믿었던 영웅의 배신, 신뢰의 붕괴, 그리고 삶의 냉혹한 현실. 이 모든 것이 올림픽 메달의 빛나는 표면 아래 감춰진 그림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을 대표했던 올림픽 스타 6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영광과 좌절, 그리고 그 이면의 진실을 깊이 파헤쳐 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스캔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의 노력,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불러온 파장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며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스타가 가장 충격적인 결말을 맞았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길까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은 3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화려한 메달 뒤에 가려진 스캔들의 전말을 낱낱이 알게 됩니다. 둘째, 그들이 몰락한 이유와 그 배후의 사회적 맥락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를 발견하며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렬한 이야기는 1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빛과 그림자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 번째 스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톱6, 남훈희. 남현이, 한때 펜싱 여왕으로 불리던 남현이. 그녀는 올림픽 메달과 국민적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한 사람의 거짓된 약속에 휘말리며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 영웅이 사기꾼의 소나귀에서 명예를 위협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남현희의 빛났던 순간과 그 뒤의 비극적 스토리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남현희는 한국 펜싱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무려 59개의 메달을 거머쥔 그녀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한국 스포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의 빠르고 정교한 칼놀림은 전 세계를 매료시켰고 팬들은 그녀를 펜싱의 여왕이라 불렀죠. 하지만 2023년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전청조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엿새웁니다. 2023년 10월, 전청조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남현희와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달콤한 말로 그녀를 매혹시킨 그는 사실 사기꾼이었습니다. 연합뉴스 2022님 117에 따르면 전청조는 투자 세미나와 가짜 사업을 통해 수십억 원을 갈취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심지어 성별까지 속여가며 사람들을 조종했습니다. 남현희는 그의 거짓에 속아 결혼을 준비했지만 전청조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며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애 스캔들을 넘어 로맨스 스캠이라는 현대적 범죄의 전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남현희는 피해자임을 주장했지만 대중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올림픽 스타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나 라는 질문이 쏟아졌죠. 이 스캔들은 남현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던 펜싱 아카데미는 학부모들의 불신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고 대한펜싱협회는 그녀에게 7년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현희는 전청조와 관련된 11억 원 배상소송에서 승소하며 자신이 피해자임을 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 승소는 그녀의 명예를 일부 회복시켰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와 이미지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펜싱 아카데미는 여전히 재정난에 시달리고 그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남현희의 비극은 스캔들 자체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정사는 그녀의 강인함과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어머니가 암 투병 중임을 숨기고 경기에 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의 딸이 빚 문제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심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발이 작아 양말을 겹쳐 신고 경기를 뛰었다며 선수 시절의 고난을 회고했습니다. 이 작은 일화는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노력의 대가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여성 스포츠 스타가 겪는 취약성과 신뢰의 문제를 조명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빈번해지는 범죄로 특히 공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남현희는 피해자였지만 대중의 시선은 그녀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스포츠 스택에 기대하는 완벽함과 그들이 인간적 약점을 드러냈을 때의 냉혹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남현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의 신뢰 붕괴는 전적으로 사기꾼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판단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그녀가 다시 펜싱 여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비극은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또 다른 스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그녀보다 더 큰 비극을 맞았을까요? 탑5 왕기춘. 왕기춘 간지, 춘 오빠로 불리던 유도 천재 왕기춘. 그의 강렬한 눈빛과 압도적인 기술은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은퇴 후 그는 어떻게 감옥의 문턱을 넘게 되었을까요? 한때 국민적 영웅이었던 그가 모든 것을 잃은 과정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오랜 구설수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기춘의 빛나는 경력과 그 뒤에 어두운 그림자를 통해 재능의 한계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왕기춘은 1988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유도를 시작한 순간부터 천재로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1995년에 유도에 입문한 그는 서울체육고등학교와 용인대학교 유도학과를 거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화끈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인 타이 오토시와 서인학에는 상대를 단숨에 무너뜨렸고 팬들은 그를 한국 유도의 희망으로 불렀죠. 2007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73kg급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남자 선수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어 2009년에도 같은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에 오르며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 업적은 그를 국제무대의 스타로 만들었고 별명 간지춘 오빠는 그의 카리스마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면서도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남자 73kg급 결승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엘누르 맘마들리에게 패하며 은메달에 그쳤지만 이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4강전에서 브라질 선수의 팔꿈치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숨기고 결승까지 버텼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은메달은 그의 투지를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후에도 그는 2010년 세계선수권 동메달과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명성을 이어갔으나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동메달전에서 아쉽게 패하며 정점을 찍지 못했습니다. 2016년 그는 국가대표팀을 떠나 대구에 왕기춘 간지 유도관을 열고
지도자로서의 제2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은퇴를 아쉬워했지만 그는 제자들을 키우며 유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왕기춘의 삶은 은퇴 후 급전직하였습니다. 그의 구설수는 현역 시절부터 쌓여왔습니다. 2009년 나이트클럽에서 여성과 다툼이 벌어진 후 그녀를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로 끝났지만 이는 그의 인성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연몽전으로 적발되었고 2014년 군 복무 중 휴대폰 사용으로 8일간 영창에 갇히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재능은 있지만 성격이 문제라는 평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체벌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대학 시절 파벌 관련 발언으로 동료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퇴 후 폭발할 불씨였습니다. 2020년 5월 왕기춘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중앙일보 20공리전 옹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유도관에서 미성년자 제자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16세, 다른 한 명은 17세였습니다. 그는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그루밍 과정 피해자와 관계를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 전형적인 수법을 통해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심전 1절 2쇼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왕기춘은 제자들을 돕고 싶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은 그의 행위가 계획적임을 드러냈습니다. 2021년 7월 29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이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8년 취업 제한까지 명령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왕기춘 개인의 몰락을 넘어 한국 체육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한유도회는 2020년 5월 12일 그를 영구 제명하고 사단 사범 자격을 삭단 유도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는 중징계했습니다. 체육연금도 박탈되었고 그는 유도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이 파장은 반반 미투 운동의 물결을 체육계로 확대시켰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시기였고 왕기춘의 사건은 코치와 제자 간 권력 불균형을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포츠 지도자의 권위가 오용될 때 발생하는 위험을 지적하며 체육계의 교육 강화와 예방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왕기춘의 경우 그의 유명세가 피해자들의 침묵을 유발한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왕기춘의 이야기는 재능의 빛이 얼마나 쉽게 어둠에 삼켜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로서의 영광을 누렸지만 반복된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출소 후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유독의 복귀는 불가능할 테지만 반성과 변화의 기회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품성과 재능,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한때 영웅이었던 그가 남긴 교훈은 성공은 지속적인 선택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파트에서는 또 다른 스타의 비극적 여정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천재의 압박과 슬럼프를 어떻게 그려낼까요? 텁사 강초훈. 강초연 18세에 올림픽 은메달을 따내며 사격의 공주로 떠오른 강초연.
그녀의 총구가 겨눴던 꿈은 정상을 향했지만 왜 그녀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천재 소녀로 주목받던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과 기대의 무게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강초현의 찬란했던 순간과 그 뒤의 고독한 여정을 깊이 파헤쳐 봅니다. 1982년 서울에서 태어난 강초현은 어린 시절부터 사격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0세에 총을 잡기 시작한 그녀는 빠르게 재능을 꽃피웠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18세의 그녀는 10m 공기소총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금메달과 단 0.2점 차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녀의 침착한 표정과 정확한 사격은 전국을 열광시켰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한국 사격의 미래라 칭했고 팬들은 그녀의 청순한 미소와 어린 나이를 들어 사격의 공주라는 애칭을 붙였습니다. 시드니에서의 성취는 단순한 메달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사격의 가능성을 알리고 여성 스포츠 스타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하지만 올림픽 이후 강초현의 삶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18세에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 그녀에게 쏟아진 기대는 거대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녀에게 다음 금메달을 요구했고 언론과 팬들은 그녀를 끊임없이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녀는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2004년에는 10m 공기소총에서 8위, 50m 소총 3자세에서 12위에 그쳤고 2008년에는 본선 진출조차 실패했습니다. 연합뉴스 2008.08.99는 그녀의 부진을 심리적 압박과 긴장감 때문으로 분석했지만 그녀는 공개적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시기 그녀는 훈련 중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손떨림과 집중력 저하를 겪었다고 훗날 밝혔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총을 들 때마다 온 국민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며 당시의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 강초현의 슬럼프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그녀의 사례를 번아웃과 과도한 기대의 덫으로 설명합니다. 한국 사회는 올림픽 스탁의 완벽함을 요구하며 특히 어린 여성 선수에게는 청순하고 강인한 이미지까지 강요합니다. 강초현은 이중의 압박 속에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소규모 국제대회에서 간간히 동메달과 은메달을 따며 명맥을 이어갔지만 올림픽 무대에 정상에 다시 서는 일은 없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했고 결국 2015년 33세의 나이에 공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은퇴 후 강초현은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녀는 사격 해설자로 방송에 데뷔하며 제2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중계에서 그녀의 전문적 해설은 호평을 받았고 같은 해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훈하며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송 활동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2.8에에 따르면 그녀는 한 방송에서 동료 선수의 경기 전략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집중력이 부족해 보였다는 그녀의 말은 과도한 비판으로 비쳤고 일부 팬들은 은메달리스트가 후배를 평가할 자격이 있나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이미지를 다시 흔들었고 방송 활동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강초현은 사격 지도자로 활동하며 지역 클럽에서 유소년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겪은 압박을 후배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지만 과거의 영광은 희미해졌습니다.
한때 전국을 열광시켰던 사격의 공주는 이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천재적 재능도 심리적 압박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사회의 높은 기대, 특히 여성 선수에게 가해지는 이중잣대는 그녀의 실패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게 합니다. 스포츠 심리학자 김지영 박사는 강초연의 사례는 선수들의 정신 건강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과 사회적 압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강초연의 여정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의 실패는 전적으로 압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선택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재능 있는 소녀가 왜 영웅으로 남지 못했을까요? 그녀가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날은 올까요? 이 이야기는 성공이 단지 실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또 다른 영웅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그의 비극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톱3. 황경조 몬주익의 영웅. 황경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거머쥐며 민족의 아픔을 치유한 그는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광은 너무도 짧았고 부상과 논란 속에서 점차 빛을 잃어갔습니다. 어떻게 이 영웅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황경조의 찬란했던 순간과 그 뒤의 복잡한 여정을 깊이 들여다보며 영웅도 인간적 약점을 가질 수 있음을 탐구합니다. 황경조는 1970년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도 마라톤의 재능을 보이며 지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그의 인생을 바꾼 무대였습니다. 8월에 뜨거운 몬주익 언덕을 달리며 그는 2시간 13분 23초 만에 결승선을 통과해 한국 마라톤 사상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개인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 국기를 달고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의 아픔을 지운 상징적 순간이었죠. 국민들은 그를 몬주익의 영웅이라 부르며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마라톤은 내 운명이었다 며 고된 훈련 속에서도 국민의 기대를 등에 업고 달렸다고 회고했습니다. 그의 금메달은 한국 스포츠의 자존심을 되찾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황경조의 선수 생활은 영광만큼이나 고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발목과 무릎 부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1992년 올림픽 직후 그는 반복된 수술로 인해 전성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는 부상 여파로 시비에 그쳤고 결국 1998년 28세에 젊은 나이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의 짧은 선수 생활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 스포츠 칼럼니스트는 황경조는 부상만 아니었다면 더 큰 전설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그는 내 몸이 한계였다며 담담히 은퇴를 받아들였습니다. 은퇴 후 황경조는 지도자와 해설자로 제2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 육상단 코치로 활동하며 후배들을 지도했고 방송에서는 마라톤 해설자로 활약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새로운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그의 이름은 크고 작은 논란과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2018-0315에 따르면 2018년 한 마라톤 대회에서 그는 코치로서 선수들과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지도자 자질 부족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는 선수들의 훈련 태도를 비판하며 강한 어조로 지시했지만
이는 오히려 갈등으로 번졌고, 일부 선수는 황 코치의 스타일이 권위적이라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큰 논란은 음주와 관련된 구설수였습니다. 2015년 한 지역 체육 행사에서 환경조가 과도한 음주 후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록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는 국민 영웅 이미지와 상충하며 대중의 실망을 샀습니다. 한편은 당시 인터뷰에서 환경조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들은 그의 이름을 점차 논란의 인물로 바꿔놓았습니다. 한때 몬주익 언덕을 정복했던 영웅은 이제 인간적 약점을 드러내며 대중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환경조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영웅에게 기대하는 완벽함과 그 뒤의 인간적 현실을 조명합니다. 스포츠 사회학자들은 그의 사례를 영웅 신화의 부담으로 분석합니다. 한국은 올림픽 스타를 민족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만들지만 그들이 인간적 실수를 저지르면 냉혹한 비판을 가합니다. 환경조는 부상이라는 부름과 싸웠지만 은퇴 후의 선택, 특히 감정 조절과 리더십은 그의 이미지를 더욱 흔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격 지도자로 활동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지만 과거의 찬란한 이미지는 희미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환경조의 몰락은 부상이라는 불운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일까요? 영웅도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의 금메달은 여전히 한국 스포츠의 자랑이지만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파트에서는 또 다른 스타의 비극적 여정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녀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과연 어떤 도전을 마주했을까요? 탑2 김알랑, 기마랑 미소 천사 기마랑.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노련한 스케이팅은 한국 쇼트트랙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팀 내 갈등과 개인적 좌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논란과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마랑의 빛나는 올림픽 여정과 그 이면의 아픔을 깊이 들여다보며 팀 스포츠의 복잡한 현실을 탐구합니다. 기마랑은 1905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스케이트를 처음 접한 그녀는 빠르게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2013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위를 차지하며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았고 그해 월드컵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5개를 따내며 세계 랭킹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키 100G 진스핀트와 긴 다리는 쇼트트랙에서 큰 장점으로 팬들은 그녀를 두루미라 불렀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만 18세의 그녀는 여자 3000리미터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며 올림픽 데뷔를 성공적으로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급성 위염으로 개인전에서 메달을 놓친 아쉬움은 그녀의 첫 국제대회 경험을 쓰디쓴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국제 무대의 압박을 처음 느꼈지만 팀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기마랑의 올림픽 여정은 팀의 간판으로서의 역할로 빛났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3000빈비티도 계주에서 2연패 금메달을 추가하며 한국 쇼트트랙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1번 주자로서 노련한 라인 선택과 푸싱으로 후배들을 이끌었고 참비엘에서 4위를 기록하며 미소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결승 후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에 응한 그녀의 모습은 전국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어 201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3000비비뜨 계주 은메달과 1000부엔게게 미테르트
순위 결승전 6위를 차지하며 한국 최초로 3회 연속 올림픽 메달을 딴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메달 부재는 그녀에게 큰 좌절을 안겼습니다.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밴디에서 실격하고 천부암의 최능미에서 예선 탈락하는 등 악재가 겹쳤습니다. 그녀는 개인전에서 빛을 보지 못한 게 가장 아프다며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김아랑의 삶은 팀 스포츠의 아름다움과 고통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헬멧에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드러낸 행동이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리본이 방송에 노출되자 일부 극우 세력의 비난이 쏟아졌고 그녀는 검은 테이프로 리본을 가려야 했습니다. 한겨레 2018 윙지의 이준 보도에 따르면 이는 올림픽 헌장 위반 논란으로 번졌지만 김아랑은 추모의 마음을 숨기지 않겠다고 밝히며 사회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긍정적 이미지를 더욱 강화했지만 동시에 공인으로서의 부담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김아랑의 가장 큰 논란은 2021년 팀 내 갈등이었습니다. 디스패치 2022.1.8 보도에 따르면 동료 심석희가 코치와의 메시지에서 김아랑을 변이엑스라 비하하고 관종이라 폄하하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의 대화로 심석희가 김아랑의 경기 태도를 비판하며 X발 아웃으로 안 되는 XGI라고 표현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보도는 쇼트트랙 대표팀의 파벌과 불화를 폭로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심석희를 대표팀에서 분리 조치했고 김아랑은 팀워크가 깨진 게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중앙일보 2021 싱 111에 따르면 이 사건은 코치와 선수 간 권력 불균형을 드러냈고 연맹은 심리 상담과 팀 빌딩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김아랑은 이 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훈련에 임하며 팀을 위해 웃는 게 내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아랑의 이야기는 팀 스포츠에서 개인의 고난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조명합니다. 그녀는 맏언니로서 후배 최민정과 김예진을 이끌었지만 부상과 압박으로 2024 시즌을 스킵하며 무릎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나무위키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은퇴 대신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체부 이쇼 감 331 동계 종목 협력회의에서 쇼트트랙 지원이 강화되며 그녀의 제기는 현실적입니다. 올림픽스.com 2025 1.17 인터뷰에서 그녀는 4연속 출전으로 팀의 전통을 이어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34세의 나이와 지속된 부상은 도전입니다. 김아랑의 여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팀의 영광 속에서 개인의 아픔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미소는 진심일까요? 아니면 강인함의 가면일까요? 그녀가 2026년에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스포츠의 아름다움과 인간적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스타를 만나보겠습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터빌 김동숭 김동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동성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쇼트트랙계를 지배했던 그는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한순간의 판정 논란에서 시작된 정신적 충격, 그리고 은퇴 후 이어진 연쇄적인 스캔들이 그를 현재의 현실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동성의 전설적인 경력과 그 뒤의 고독한 여정을 깊이 들여다보며 스포츠의 냉혹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김동성은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를 겪으며 고등학교 시절 국가대표가 된 그는 1997년부터 쇼트트랙의 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중장거리에서 압도적인 속도와 전략으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1000m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쇼트트랙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어 1999년과 2000년 세계선수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올라운더의 명성을 쌓았습니다. 팬들은 그를 빙판의 황제라 불렀고 그의 발레밀기 기술은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빙판 위에서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고 말하며 스포츠가 자신에게 준 구원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시기 김동성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한국 스포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남자 1500기 디글치노 결승에서 김동성은 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선수 아폴로 안톤 오노의 할리우드 액션, 마지막 순간 의도적인 넘어짐으로 인해 실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연합뉴스 2002-2217 보도에 따르면 이 판정은 전 세계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한국에서는 대규모 시위와 반미 감정이 고조되었습니다. 김동성은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이를 트라우마적 실격으로 분석하며 그의 정신적 충격이 은퇴 후 삶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 후유증으로 고질적인 부상을 입었고 2005년 25세의 나이에 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은퇴 후 김동성은 제2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스케이트 교실을 운영하며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제자 폭행 논란이 불거지며 미국 빙산연맹으로부터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 7명과 학부모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훈련 중 하키스틱과 보호장비로 구타를 가했다고 합니다. 김동성은 엄격한 훈련이었다고 반박했지만 2012년 중재위원회는 18개 혐의를 인정하며 그의 지도자 커리어를 끝장냈습니다. 귀국 후 그는 방송에 출연하며 연예 활동을 시도했으나 2015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얽힌 장시호와의 관계가 드러나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장시호와의 동거와 사업 제안을 부인했지만 이는 그의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켰습니다. 김동성의 개인 생활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2004년 결혼한 그는 2018년 14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원인에는 빈번한 외도와 가정폭력이 지목되었고 장시호 외에도 여러 여성과의 불륜 소문이 돌았습니다. 2019년 그의 전 부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며 세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장시호에게 700만의 원 배상을 명령했지만 이는 김동성의 도덕적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혼 후 그는 2021년 인민정과 재혼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출연으로 부부의 일상을 공개했지만 양육비 미지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 부인은 호화 생활을 즐기며 아이들을 방치한다고 폭로했고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동성은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으나 2025년 8월 그의 전 부인이 명예훼손으로 검찰 송치되며 분쟁은 지속되었습니다. 이 모든 스캔들은 김동성의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업 실패와 채무 증가로 그는 6억 원의 빚을 안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임민정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는 죽음과 싸우는 중이라며 먼지 쌓인 현장에서의 고된 노동을 고백했습니다. 임민정은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주기 어렵다며 사채로도 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025년 9월 2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그는 쇼트트랙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재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강습표에 8년 만에 참석한 그는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빙상계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현재 그는 유튜브 채널 빙신 김동성으로 근황을 공유하며 과거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솔직히 털어놓고 있습니다. 김동성의 이야기는 스포츠의 냉혹함과 삶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순간의 영광이지만 그 뒤의 삶은 선택과 불운의 연속입니다. 그의 스캔들은 개인적 실수이기도 하지만 스포츠 스타가 은퇴 후 겪는 경제적 정신적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한국 사회는 영웅을 만들지만 그들이 무너질 때 충분한 지지를 주지 못합니다. 김동성의 재기는 가능할까요? 그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 길은 험난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영웅의 몰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이 영상을 마무지며 올림픽 스타들의 비극적 결말을 되새겨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6명의 올림픽 스타들이 겪은 빛나는 영광과 깊은 비극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재능과 선택, 그리고 삶의 무게가 얽힌 복잡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남현희는 사기꾼의 거짓 속에서 신뢰를 잃었지만 결국 법정에서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왕기춘은 천재적 재능을 가졌으나 잘못된 선택으로 감옥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강초연은 심리적 압박 속에 정상을 되찾지 못했고 황경조는 국민 영웅에서 논란의 인물로 변모했습니다. 김아랑은 팀 갈등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개인적 좌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김동성은 올림픽의 부당한 판정과 연이은 스캔들로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올림픽 메달은 순간의 영광일 뿐, 그 뒤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스포츠 스택의 완벽함을 요구하지만 그들도 결국 인간입니다. 그들의 노력과 고통, 그리고 실수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 6 이야기는 단순히 실패담이 아니라 성공 뒤에 숨은 인간적 약점과 그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기 전에 그들이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남현희의 회복, 김아랑의 미소, 김동성의 재기 시도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스포츠 스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탐구하고 싶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과 교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